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원도는 북측이 원하는 농업 분야 교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착공한 두산그룹 춘천연수원 건립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뚜렷한 공사 재개 계획이 없어 도심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자 오늘부터 전국적인 이동 제한이 해제됐고 위기경보도 주의로 하향 조치됐습니다. 도내에서 100명의 조합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북측이 원하는 농업 분야 교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남북 농업 교류는 지난 2000년 북강원도에 시감자 30톤을 지원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모짜리용 비닐 지원, 옥수수 1000톤과 감자 300톤 지원, 원산 농민 기술 강습소 보수, 시감자 원종장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인도적인 지원 사업들로 제한적인 교류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북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의 농업 분야 부서장과 남북교류 전문가, 농업단체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남북농업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북 농업은 특별히 기존에 있었던 1차 산업들의 이런 농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첨단 농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북한 쪽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와 그 기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북강원도 농업 여건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기반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북강원도 평강 세포군에는 축산, 안변 고산군이 이루는 원예, 고성 금강군은 곡물, 철원은 벼 등 거점별 농업을 육성합니다. 또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공동 방역과 발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기반으로 8개 경협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북강원도 농업 인력 파견, 북강원도 김치 공장 준공, 공동 축산단지 조성, 가축 질병 공동 방역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전 합의했지만 핵실험 등으로 중단된 금강산 공동 영농 사업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두산그룹 춘천연수원 건립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두산그룹 춘천연수원입니다. 옛 라데나 콘도를 허물고 2014년 7월 착공됐지만 3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춘천시에 확인한 결과 두산 측이 2020년 4월까지 공사 중단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팀들은 여기는 아예 이제 없습니다. 예.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안만 유지하고. 두산 측이 공사를 중단한 건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수원의 건축주는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 등 4개 회사인데 이 중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1,800억 원에 달하는 건축 비용 조달이 힘든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건설 도중 공사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측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춘천시는 연수원이 완성되면 두산그룹 임직원이 1년 내내 춘천시를 찾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요즘 영동 지역에서는 거리에서 외국인들과 쉽게 마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일용직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력 사무소들이 모여있는 강릉 옥천동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거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타지키스탄. 언제 왔어요? 그래요? 언제 왔어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 당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올림픽 되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4년 전부터. 그 전에는 여기 가면 외국인도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비교해 일당을 적게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호하니까 왜 선호하는데? 그래보자 외국인들은 9만 원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11만 7천 원이니까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래? 그 차이가 크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단순 일용직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기능공들 계속 나가요, 엔지니어들은. 근데 단순한 일용직들은 외국인들을 더 이렇게 인건비가 더 싸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이제 11만 원 줘야 되고 외국인들은 이제 8만 원, 9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박차가 많이 느껴져.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현장들 있지. 개인이 자격증 있다는 있으면 다른 데 큰 현장들 같은 데는 나중에 노동자에서 나가면 문제겠지. 그런 데는 들어가지 못해, 얘들은. 발전소라든가 우리 삼성 같은 데 이런 현장들은 외국 애들은 다 지금이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땅에 스며들었던 물이 녹아내리는 이 시기에는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영월의 한 절개지에서는 최근 200톤 정도의 낙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다음 달까지 이런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낙석 방지망이 뜯겨나간 절개지는 하얀 속살을 드러냈고 가드레일도 끊겨져 나갔습니다. 지난주 200톤가량의 낙석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소리가 별로 크진 않았는데 두 번째는 이 주위에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낙석 위험 지역으로 꼽혀온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행이 중단된 상태. 낙석 지점 주변에도 최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추가 낙석 위험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영월 지역 군도 70m 구간에는 낙석 방지 터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인 이곳 역시 크고 작은 낙석과 토사 유출 사태가 발생해왔습니다. 해빙기에 흙이나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는데 이때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음직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3월 말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인 도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은 1,600여 곳. 점검이 시급한 D2등급 258곳은 민간 전문가와 위험도를 분석해 붕괴 방지 시설 등이 구축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는 22건의 절개지, 낙석 위험 지역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오늘부터 전국적인 이동 제한이 해제되자 강원도는 위기 경보를 주2로 하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소독 전담관 별도 파견 대신 검사관이 차량과 시설 소독을 지도 점검하고 14곳의 거점 소독 시설을 시군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8일까지를 소, 돼지 208개 농가 1,630마리에 대해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76개 농협과 15개 산림조합, 9개 수협 등 강원도의 100개 조합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도내 초중 고등학교 170여 개가 사라지고 학생 수는 2만 3천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도 인구 구조 변화와 초중등교육 정체 보고서를 통해 도내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7만 5,400여 명에서 2024년에는 5만 9,260여 명으로 24% 줄어 154개 학교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이 지난해 3개에서 2024년 41개로 늘어나 학교가 사라짐에 따라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15% 감소하는 등 학생 수 감소로 19개 고등학교가 사라지고 이 중 절반이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분산돼 종합적인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춘천 의병 독립유공자들의 초상화 전시회가 춘천시청 노비에서 개막됐습니다. 춘천 의병 초상화전에는 류인석과 이소응, 류홍석과 윤희순 등 춘천 출신 의병들의 초상화 작품 19점이 전시됐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춘천 의병들의 후손 11명이 참가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춘천 의병 초상화전은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광옥 한글서예가의 독립선언서를 품다 전시회가 오늘 강원연구원 갤러리에서 개막해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762자의 독립선언서 전문을 판본체로 옮긴 작품과 만해 한용운의 어록, 유관순의 유언, 류인석의 어록 등이 선보였습니다. 또한 의병가와 안중근의 명언 등도 감상할 수 있으며 김구의 나의 소원, 안창호의 명언과 남궁옥의 유언 등 어록이 전시됐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신축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강원대는 오늘 학생 등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강원대 제2 BTL 생활관 이룸관 준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축 기숙사는 제1 생활관인 세롬관 옆에 들어섰고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505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으로 강원대 춘천 캠퍼스 기숙사는 4,6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돼 기숙사 수용률이 27%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제 지역 농어촌 버스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인제군은 지역 50개 노선 19대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은 기존 성인이 1,400원에서 1,000원으로 교통카드는 900원으로 내렸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기존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00원에서 500원으로 일괄 적용됐으며 교통카드는 400원입니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1시간 내에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한 무료 환승 제도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금 협상 문제로 총파업까지 예고됐던 강원고속의 임금 협상 합의안이 공개됐습니다. 강원고속 노조에 따르면 강원고속 노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끝에 버스 기사들의 시급을 7.9% 인상하고 근로일수를 20일에서 19일로 하루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고속노조는 기존 요구대로 초과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사측으로부터 보전받게 됐습니다.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시공사가 제안한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용료 인상 조례 개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춘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지난 2006년 이후 10여 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서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는 지난 2006년에 책정한 성인 2,500원, 청소년 군인이 2,000원, 어린이 노인이 1,500원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전체적인 인상 적용 시설과 인상폭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